자, 안녕하세요. 주식타짜 안겼습니다. 자, 오늘 서남에 대해서 좀 알아보겠는데, 이 종목은 제가 사실 요 부분에 한번 찍었고, 그리고 요 부분에 한번 찍었죠. 네, 반등 크게 왔죠. 자, 중요한 거는 지금 이게 초전도체 관련해서 등락이 있었고, 사실 얘가 시장을 좀 한번 이끌었죠. 그리고 나서는 케이블 쪽이다라고 해서 외면을 받으면서 이런 현상이 일어났는데,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제 이 테마는 다음 주면은 사그라질 겁니다. 그 다음을 준비하는 자세가 필요할 거예요. 아시죠? 자, 근데 초전도체라는 테마가 지금 다음 주까지는 핫하죠. 자, 근데 가장 핵심은 초전도체로 엮여서 이렇게 움직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받아들여야죠. 받아들여야 되는데 핵심을 말씀드릴게요. 자, 네이버에 한번 쳐볼게요. 황납. 자, 보시게 되면 상온 초전도체 LK99 뭐라고 나오나요? 빨라도 8월 말이다. 그 이유는 LK99 제도 시연 중이지만 황산납 재료가 어려워서 시간이 더 소요된다. 이거죠? 가장 중요한 거는 이게 황산납이 있어야만 되기 때문에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쵸? 자, 돌아가 보면 그래서 제가 이 황산납 업체 한 군데를 일단 알아냈습니다. 중요한 건 생산을 하는 기업은 이게 대량 생산을 하지 않아서 몇 군데 있어요. 뭐 네이버에 치시게 되면 나올 수도 있어요. 다만 이 기업은 정확한 말로 따지면 이 시료 지금 전달됐다고 뉴스가 떴잖아요. 예. 그 기업의 이름 이 한 군데가 기사화가 될 겁니다. 아시죠? 오늘 저녁에 이제 KBS에서 초전도체에 대해서 깊게 다루긴 할 텐데 우리는 결과물이 어떻게 됐든 간에 알 수 있는 부분은 없어요. 왜? 긍정과 부정의 논문, 주장 이게 있잖아요. 팩트로 딱 나오기 위해서는 뭐죠? 이렇게 나와야 되죠. 자, 그 전에 일단 이 바운딩이 있을 겁니다. 그 바운딩을 분명히 우리는 노려야 되고요. 자, 그리고 오늘 일단 가장 핵심은 뭐예요? 그 다음을 준비하죠. 기다 아니다 나왔을 때 황산납 어느 업체로부터 결과물 시료를 전달받아 결과물 도출되었다. 아시죠? 2라운드를 준비해야 돼요. 자, 상단에 나와 있는 전화번호 010-6227-8706으로 서남 황산납 이라고 보내주시게 되면 제가 보내드릴게요. 자, 그리고 제 지난 영상 한번 보고 가시죠. 자, 과거 걸 보여드리면 너무 오래될 것 같아서 6일 전 영상입니다. 광고가 나오네요. 자, 이때 가격이 5,290원. 선압 5,000원대의 주가는 박앤셀이다. 대주주의 매도는 대표이사 경영권을 인정해주는 것이다. 라고 해서 영상을 찍었죠. 6일 전이에요. 5,290원. 거의 한가 근처까지 갔을 때 찍었죠. 자, 볼게요. 언제인가요? 5,290원. 그쵸? 결국은 바닥에서 제가 말씀드렸죠. 그러면 얼마요? 5,800. 예. 이렇게 리바운딩 구간만 수익을 내야 된다라고 말씀해 드렸잖아요. 앞으로도 그럴 겁니다. 여기까지는 못 간다. 그러면 현금이 필요하다. 현실적인 대안을 말씀드리잖아요. 현금. 만일에 이때 사서 내가 1억을 샀다. 현재 평가 금액이 얼마? 5천만 원이다. 그러면 적어도 2,500 정도의 현금을 가지고 있어야 이런 변동성 구간대만 찾아서 거래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여기까지 와 있는 평가 금액까지는 만들어낼 수 있을 거예요. 그때마다 황산납 이 업체를 사모아야 됩니다. 아시죠? 왜? 이 기업도 똑같이 왜 움직였죠? 초전도체가 기다 아니다. 기다 아니다. 기다 아니다. 그러면 핵심은 뭐예요? 이것도 역시나 기사로 시장에 움직일 수밖에 없다는 거고 다음 주에 이게 결과물이 나오든 9월 초에 나오든 결국은 뭐다? 이벤트로 끝날 가능성이 큽니다. 아시죠? 현실적인 답변을 하기 위해서 제가 영상을 찍는 것이지 여러분들한테 좋은 소리를 하기 위해서 찍는 건 아니다. 그래서 제가 뭐랄까 처음에는 안티들이 있어요. 근데 나중 되면 다 죄송합니다. 맞았습니다. 그때부터 바꿀 수도 있습니다. 아, 그리고 결국은 황산납이니까 바로 자료 받아가시고요.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이 기업이 어떤 기업인지도 또 봐야 돼요. 왜 초전도체들, 신성 델타테크들을 가는데 사실 개밖에 안 갔어요. 정확히 말씀드리는데, 그죠? 근데 왜 얘는 못 가는 걸까요? 라고 하면 이때 주식을 보유하신 분이 다 알 것 같아서 짧은 설명과 이따 공시자료 하나씩 봐드릴게요. 자, 1번. 얘네들은 초전도체와 관련이 있나요? 그래서 제가 이때 영상을 찍었죠. 왜? 모든 종목들이 급락이 일어났으니까.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죠? 이거
결국은 대표이사가 기업에서 우리 초전도체와 관련이 없다는 게 오히려 호재다. 그래서 마이너스권을 잡으라 했죠. 이날만 해도 27% 수익. 다음날 다만 16,000원을 넘을 수 없을 거다라고 말씀드렸죠. 가격 법칙에 의해서. 그쵸? 매번 말씀드리죠. 어떠한 지분 가치 또는 테마에 엮였을 때 단기적인 부분은 분명히 선반영된 종목들, 이렇게 남들이 빠지지 않을 때 갔던 종목은 보통 어느 정도 가격이라고 했죠? 상승 후 4배. 여길 넘을 수 없다. 라운드 피겨. 과거에도 이런 종목들의 흐름은 뭐 신테카 바이오가 뭐 큐젠 바이오텍, 코로나 치료제, 지분, 그리고 이렇게 안 된다 이거예요. 그 법칙은 항상 대부분이 통한다 이겁니다. 자, 그리고 그 부분에 피해라 했던 이유는 딱 하나죠. 지금 대주주 지분 구조가 어프라인 머티리얼 코리아, 세계 최대의 반도체 회사죠. 예. 걔네들이 이 법인을 통해서 지분을 10% 가까이 있었고, 그리고 현대엘리베이터가 5% 이상 있었죠. 근데 얘네들이 팔 거다라고 했죠. 근데 또 듣지 않아요? 그럼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근데 여기서 공시가 나오죠. 여길 피했죠. 그리고 나서 나왔죠. 현대엘리베이터는 3%로 줄이고, 평당가 얼마예요? 최고점 아니에요? 1만원. 이유가 뭐죠? 이때 호재와 악재를 구분하셔라 라고 했죠. 이유가 뭐지? 경영권을 인정해 주는 거다. 문 대표에. 왜? 문 대표가 4%의 지분이라서 항상 얘네들 결제를 받았어야 된다고요. 근데 걔네들이 빠져주면서 돈을 빌려줬잖아. 힘들 때. 그러면서 5%로 늘어납니다. 그러면 지금 최대 주주가 누구다? 문 대표. 경영에 드라이빙을 걸 수 있고, 이미 얘네들이 주식으로 전환해서 팔았잖아요. 그거는 자본금이 된다는 겁니다. 부채에서 자본으로 바뀌는 거예요. 기업의 체질은 좋아졌다. 다만 얘네들과 초전도체를 구분하기 위해서 상당 부분 거리는 있다. 왜? 초전도체는 이렇게 해서 물질이죠. 근데 얘네들은 뭐죠? 선재, 케이블. 과거에 똑같습니다. 뭐 초전도체가 이렇게 해서 저항값을 0으로 만들어서 우주선 탔을 때 중력 0인 이런 상황을 만든다. 근데 선재는 뭐죠? 100이라는 전력을 쏘게 되면 100을 다 받아들여야 되는데 전력 손실을 0으로 만드는 거. 그래서 현대엘리베이터가 지분 투자한 이유가 뭐라고 했어요? 돈 필요하니까 빌려줘요. 단 얘네 케이블을 이용하잖아. 어떻게? 그 롯데타워 가게 되면 이렇게 계속 올라가죠. 저항을 최대한 줄이고 빠른 속도로 올라가는 약간 진공 상태. 그게 얘네들의 케이블이 필요했던 거예요. 자, 그럼 어플라인 머티리얼즈 코리아. 얘네들은 왜 투자를 했을까? 반도체와 2차 전지도 똑같은 맥락입니다. 결국은 손실값을 0으로 만들 수 있는, 저항값을 0으로 만들 수 있는 게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해외 글로벌 기업도 코리아, 이 한국 법인에서 투자를 했던 거고 자금 회수를 한 거죠. 근데 이걸 나쁘게 보면 차익이지만 저희가 말했죠. 나올 거니까 팔고 가라. 결국은 공시가 나오잖아요. 돈 빌려줬던 거 우리 가져가도 되니? 예, 가져가세요. 왜? 문 대표 입장에서는 경영권을 다시 되찾아온 거니까. 그래서 여기 두 번의 바운딩 60%. 자, 이렇게 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영상은 그쵸? 5,000원이면 박앤세일입니다. 다만 한계가 있죠. 그래서 여기까지 못 간다 해서 사람들이 싫어하는데 현실적인 거잖아요. 바운딩 또 바운딩. 이미 어떻게 됐다? 제가 말씀드렸던 자료대로 했으면 14,000원 정도에 가 있는 내 평가 금액은 만들었다. 왜? 해야 될 때와 안 해야 될 때를 구분할 줄 안다면. 앞으로도 다음 주는 그럴 겁니다. 아시죠? 그리고 수익이 날 때마다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그 수익 난 30%씩 계속 황산납 업체로 가야 된다는 거죠. 자, 급등락 일정 서남 정리했고요. 황산납 기업 한 곳. 그리고 제3의 투자자. 왜? 돈은 있지만 3%대 현대 엘리베이터 정도의 재무적 투자자가 하나 더 들어올 겁니다. 그 이벤트 날도 변동성이 있어요. 아시죠? 반드시 받아가세요. 자, 010-6227-8706으로 서남. 그리고 수익 날 때마다 황산남. 아시죠? 아이고, 이거 감기 또 심하셨네. 코로나 때문에 그렇죠? 다 아시죠? 자, 구독과 좋아요. 이거 필수인데 안 해주세요. 네, 제 영상 바로 올라갈 때마다 볼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가끔씩은 기업의 본질 가치를 다시 볼 줄도 알아야 된다. 아시죠? 자, 그리고
뭐 댓글로 힘내라. 이게 많아질수록 저는 여러분들이 그래도 제 영상을 깊이 있게 들어주시는구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렇게 하고 만일에 약손실로 끝난다 라고 했을 때도 대안이 있어야 되죠. 나는 죽을 때까지 들고 갈게요. 그런 소리는 좀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자, 모든 최근에 나왔던 게 맥신이라고 나오잖아요. 테마가 양자 컴퓨터도 나오고 최근에 또 슈퍼컴퓨터까지 나와요. 왜 그럴까요? 모두가 저온 상태에서만 가능하다는 거지. 이해되셨나요? 자, 여기서 했던 말은 뭐예요? 2011년도에 맥신이 처음으로 개발이 됐고 지금은 시장에 이런 신소재라는 말이 나오게 되면서 야, 우리도 개발한 지는 13년이나 됐는데 끄집어내보자. 대량 생산 가능. 그쵸? 이거예요. 시소 게임의 한 부분이라 생각해야 되고 초전도체도 만일 기다라고 가능성이 뭐 상당 부분 높다라는 결과가 나온다고 한들 결국은 뭐다? 앞으로 10년 동안 더 연구해야 될 거다라는 걸 보여주는 사례잖아요. 그래서 저는 여기에 하나 더 추가를 해놨어요. 요거는 타점을 좀 제시할 텐데 뭐냐? 결국은 황산납으로 승부를 내긴 해야겠지만 어떤 걸 한다고 했죠? 예, 이 신기술 중에는 신소재, 맥신 1번, 최근에 초전도체. 이 중간에 2017년도에 잠깐 왔다가 같았던 뭐가 있었죠? 그래핀. 그쵸? 요것도 제가 서치를 하고 있습니다. 왜 언제든 꺼내놓을 수 있는 카드가 될 수가 있으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된다? 첫 반등에는 살 수 없다. 단기맨만 해야 된다. 똥인지 된장인지를 알아야 되니까. 그쵸? 이해되셨나요? 그걸 알아야 우리가 게임에서 이길 수 있다. 아시죠? 자,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어차피 초전도체가 같은 부분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안 볼 수가 없어요. 여기서는 거래가 없이 테마가 일어났으니 쫓아붙은다고 해도 단기 거래를 해야 되는 게 맞아요. 다만 이 부분에서 빠진 적이 있죠. 이때는 기업 서치가 들어가야 되는데 여러분들 어떻다? 단순히 올랐다가 조정받아보면 안 봐버린다. 근데 선수들은 어떤다? 요때 깊이 있게 연구한다. 폭을 보게 되면 이 상승폭이 더 커요. 그쵸? 왜? 요거는 줬다 뺏어버리잖아요. 한 예로 줬다 뺏으면 더 나쁘다. 이런 영화도 있잖아요. 이때 선수들이 활동하는 겁니다. 이해되셨나요? 자, 한번 보고 갈까요? 그래도 자, 제가 이 목이 안 좋아서 지금 원익회를 좀 목캔디를 먹는 체험하려고 거라 좀 하는데요. 양해해 그 주십시오. 자, 전에 말씀드릴 건 지금 3주년에 찍었죠. 구간대에서 뭐 변동성 파워로직스, 신성 델타테크 결국은 이 자리에서 반드시 사야 된다. 이때는 선암 주가가 엄청 좋았을 때고 얘네들은 급락이 나왔던 날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영상을 찍으면서 선암 결국은 관련 없다라는 이슈가 호재다라고 했던 거고 그리고 나서 차익을 해야 된다고 예로 넘어가야 된다고 했죠. 부정과 긍정 요구할 때 가장 화려한 상승을 줍니다. 자, 볼게요. 을 느껴야 된다라고 해서 얼마 어제 있는지. 상방이긴 했습니다만 자, 신성 이런 델타테크 신성 델타테크 19,910원이죠. 그리고 땡겨서 한번 봐보세요. 원익 PNE 원익 그쵸? P&E도 이런 말했고 주변주로 종목들 기준으로 좀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오늘 급락이 나오는 종목들 파워로직스 이 부분들도 점검을 좀 해야 8,020원입니다. 자, 볼게요. 신성 델타테크가 이날이죠. 네, 급락 나오는 날. 이때를 살쾡이처럼 찾아갈 수 있어야 된다. 왜? 서남이 1번이긴 했지만 케이블로 해서 우리는 초전도체와 관련이 없다. 왜? 2011년도부터 초전도 케이블을 연구해 왔었고 지금 명지대, 연세대, 고려대, 퀀텀에너지 같이 협력을 해본 적이 없다. 이거죠. 난 나만의 길을 갔습니다. 라는 뜻이자. 즉 호재다. 근데 시장이 점점 초전도체에 대한 깊이 있는 걸 다루기 시작했죠. 그러다 보니 어떻게 되죠? 외면을 받을 수밖에 없다. 다만 요런 살쾡이 대주 지분 해소, 경영권 인정 정확히 가잖아요. 앞으로도 리바운딩은 그렇게 나올 거고 아까 제3의 투자자 그리고 그때마다 수익 난 걸 황산납으로 옮겨가야 된다는 거지. 선수들은 그 다음을 봅니다. 근데 이 소위 말해서 초심자나 제가 20년 동안 펀드 매니저 할 때도 성적이 안 좋은 펀드 매니저도 어떻게 하냐면 자꾸 그 다음을 생각을 안 합니다. 장이 좋으면 계속 좋을 거라 생각만 하죠. 자, 우리가 이런 거 있죠. 이번 달 2천만 원을 벌었어요. 다음 달도 2천만 원을 버나요? 아니죠. 급여가 아닐 때가 있잖아요. 성과급 등등. 그쵸? 그러면 내 수익률도
이번에 100% 수익률 제가 펀드 매니저 할 때 월간으로 잡았으면 야 다음 달도 100%일 거야 생각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건 시장이란 여건과 어떠한 때 쉬어갈 때도 필요하다는 거지. 근데 여기서 잃어버리게 되면 안 되죠. 최소한 방어를 해놓고 그 다음에 시장에 돌아섰을 때는 예,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근데 자꾸 사람들은 어떻게 한다? 좋을 때는 무조건 좋을 줄 알고 안 좋을 때는 끝까지 안 좋을 것 같다. 이게 바로 센치, 심리. 주가가 좋을 때는 한없이 좋을 것 같고 목표 주가 계산, 기업 공부. 빠질 때는 투매, 모르겠다. 근데 반대로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건데 그게 안 되시니까 지금까지 힘든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아시죠? 자, 일단 해법은 말씀드렸죠? 아마 여기까지만 해도 여러분들은 다 만회할 수 있을 겁니다. 아시죠? 자, 일단 서남, 황산남이라고 상단에 나와 있는 전화번호로 010-6227-8706으로 보내주시면 제가 보내드릴 거고, 제가 오늘은 일단은 그 조금 이제 없잖아 좀 이 연구소에서 은행권 대상으로 해서 시장에 나와 있는 파생 상품의 위험, 최근에 뭐 금리 인상 이야기가 좀 있죠. 예, 미국에서 제롬 파월이 뭐 인플레이션 2%대를 다시 맞추겠다. 미국 그리고 중국의 헝다 기업이 파산했다. 그쵸? 그리고 신용 등급을 강등할 수 있어라고 해서 실제로 JP 모건한테도 경고를 했죠. 그리고 나서 뭐죠? 지방 은행들의 신용 등급도 강등을 했죠. 자,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놓고 볼 때 이게 시장 분위기가 그렇게 썩 좋지는 않구나. 왜? 엔비디아라고 하는 AI 반도체 칩 얘네들이 시총이 크죠. 상승하면 나스닥 상승, 기술주만 상승했다는 거예요. 빠지면 어떻게 된다? 다시 나스닥 하락. 이게 어떤 느낌이냐? 체질이 안 좋다는 거예요. 주도주가 있어서 좋긴 하지만 국내에도 에코프로 쫙, 반도체 쫙, 이 두 개가 움직이면 코스닥은 플러스, 둘이 빠지면 마이너스 급락. 그쵸? 그 빈 공간을 찾아서 초전도체, 맥신, 기타 등등 이런 거에 지금 왜 얘네들은 다 합쳐봐 10조도 안 되고 맥신은 5조도 안 되죠. 움직여 버리는 거지. 체질이 좋다 안 좋다? 안 좋다. 원래 시장이 좋게 보려면 어떻게 된다? 양방향의 주도주가 있고 시속 게임이 나와. 왜? 항상 이 종목들을 가지고 있는 애들이 이걸 사기 위해서는 이걸 팔겠지. 현금은 항상 누구나 부족해요. 다만 선수들은 이렇게 간다는 겁니다. 1번, 2번, 3번. 제일 지금 해야 되는 업종에서 70%. 그 다음 업종에서 20%. 왜 한 번에 살 수는 없으니 10%. 근데 반대로 여러분들은 어떻게 한다? 분산 투자는 이렇게 해버린다. 그렇죠? 지금 꼭 해야 되는 건 요만큼. 5G 절대 안 돌아올 말. 이런 것들은 여기서 해버린다. 하면 된다 안 된다? 여기 코로나 테마주. 안 되죠? 이게 왜 그럴까? 종목만 봐서 그렇지. 종목만. 예, 그쵸? 결론은 하나요. 종목을 보는 건 좋은데 내 종목이 어느 산업에 위치되어 있는지를 알려면 반대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 우리가 영어로 경제학 용어로 이렇게 합니다. 어려운 말이지만 아십시오. 탑다운과 바텀업이라는 게 있는데 바텀업은 종목, 업종 그리고 시장을 보는 거예요. 이건 말이 안 된다. 단 이런 경우는 10배짜리가 나올 수 있다. 근데 탑다운 위에서 때려 맞는 거는 시장 보고 업종 보고 종목을 찾죠. 리스크를 최소화시키지. 예를 들면 이건 조금 뭐 상대에 따라서 기분 나쁠 수 있지만 조상이 어떤 사람들이야 라고 하다 보면 얘도 독립운동가의 후손이다 보니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겠구나 판단을 하겠죠. 근데 반대로 역적이다 라고 하면 또 이렇게. 그러니까 꼭 비난을 하는 거 아니에요. 제가 이 말이 좀 비교가 좀 이상할 수는 있지만 하나를 볼 때 얘를 보고 들어가 버리게 되면 안 된다. 평소에 이런 부분들 얘가 어디 업종에 속해 있는지도 봐야 되고 반도체라고 하더라도 그냥 반도체인가요? 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급등. 그러면 삼성전자 하이닉스 바로 올라요 아침부터.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어느 반도체가 올랐냐 중요하지. 반도체 중에서도 자 후공정, 전공정, 그쵸? 그리고 뭐 있죠? 예, 식각, 메모리, 비메모리, 낸드 플러시 다 있죠. 파운드리, 그쵸? 팹리스 다 나와요. 요 업종 중에 어느 게 전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내에서 가장 올랐느냐 봐야 되고 2차 전지, 양극재, 음극재, 리튬, 폐배터리 막 있잖아요. 어쨌든 이 중에서
다시 또 골라내면서 해야 되는데 그냥이야 그냥 2차 전지면 안 되죠. 지금도 사실 에코프로나 이런 그룹주들만 움직이는 게 물론 공매도와의 대항 요것도 있지만 리튬 사업이잖아요. 지금 중국에서 그렇잖아요. 예. 10억짜리 채굴권을 놨더니 3,500억에 팔릴 정도로 리튬에 대한 부분이 부각이 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니켈은 도전지. 이런 핵심 물품들에 대한 부분이 섞이다 보니 자연스럽게 2030년을 향해서 주가를 때려온 거예요. 그리고 그게 만일에 어떤 애널리스트가 고평가됐다고 했죠, 에코프로가. 그러면 만일에 지금 간 거에 대해서 틀렸다라고 해서 안 할 필요가 있었나요? 왜? 그게 또 시장의 의견이지. 애널리스트는 자, 과거의 자료와 실적을 보고 그리고 미래를 예측하는 애들이에요. 그쵸? 근데 중요한 건 우리는 지금을 살고 있잖아요. 그쵸? 자, 이걸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 잣대가 달라지게 된다는 겁니다. 자, 어떤 뜻이냐? 야, 얘네들이 이렇게 실적이 이 정도밖에 안 되고 중국 배터리 업체들하고 경쟁되다 보면 고평가야 라고 했죠. 그 반대로 얘기할까요? 왜 여기선 이런 잣대를 대세요? 여러분이 애널리스트인가요? 아니면 수익을 내기 위해서인가요? 수익이죠. 자, 반대로 얘기해 볼까요? 중국이야. 중국에서 뉴요커들이 와. 금알령. 그러면 그걸 또 제주도에 6년 만에 크루즈선을 타고 와. 그러면 제주에 면세점을 많이 보유하거나 호텔, 카지노 딱 3박자가 맞는 게 뭐예요? 롯데관광개발 이렇게 해야지. 실적은 지난 동안 안 좋았지만 이 사실을 통해서 미래의 가치도 판단할 수 있어야 되는 게 바로 시장의 색깔이라는 거죠. 봐요. 이렇게 빠졌다가도 이 큰 종목 몇 조짜리가 이렇게 가잖아요. 이거를 틀렸다라고 볼 수 있을까? 안 된다는 거지. 그래서 제가 에코프로를 예를 든 거예요. 색깔이 바뀌면 겨울에도 여름 옷을 입어야 되고 여름에도 겨울 옷을 입어야 되고 시장이 정말 안 좋아지면 어떻게 된다? 각계전투해야지. 개별주. 시장에서 움직이는. 과거의 코로나 때도 할 게 없었죠. 뭐 해야 할 게 있었다? 단지 코로나. 그때는 치료가 되느냐 안 되느냐가 첫 번째였으니까. 왜? 사망자들 많았죠. 음압병실이 있었죠. 마스크 생산 대량 있었죠. 그게 그때 실제로 실적을 동반을 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거지. 그게 시장의 의견인 거죠. 그쵸? 테마라고 보시면 안 돼요. 다만 누구누구 정치 관련 테마. 이거는 테마지. 기업 가치와 무관하니까. 지금도 엔비디아가 이렇게 움직이고 AI 반도체, 그럼 한미 반도체. 이걸 고평가라고 할 수 있을까? 10,000원짜리가 지금 40,000원 넘어가는데도 그렇게 시장이 움직이면 순응을 해야 된다고. 시장의 변화를. 테슬라가. 왜 테슬라는 올라가는 걸 긍정으로 보고 왜 국내에 있는 2차 전지 업체는 안 된다고 봅니까? 안 되죠. 항상 동일한 잣대를 가지고 적용을 할 거면 할 거고 아니면 시장을 순응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도 똑같습니다. 서남이 종목이 나쁘냐? 나쁘지 않아요. 단 이건 인식해야지. 잠자는 사자가 올라가 버렸잖아요. 그쵸? 그러면 뭐 원숭이도 나무에서 떨어진다고 하지만 사자가 고봉을 한 번에 올라갔어. 나무에서 오래 있을 수 있을까? 오래 못 오잖아. 당연히 내려오는 법칙이 생기지. 근데 이 함수를 제가 매번 말씀드렸죠. 방송에서. 어떻게? 올라갈 때는 이렇게 올라가지만 위에서 때려 맞을 때는 올라가기 전 가격까지 빠른 속도로 회귀한다. 왜? 말씀하시죠. 수익을 내가 20% 30% 내다가도 한 번에 때려 맞는다. 가격은 그런 법칙이 있어요. 복리도 좋지만 상단에서 올랐다가 때려버릴 때 이때는 여기까지 와버린다는 거야. 이해되셨나요? 자, 그래서 서남이라는 종목은 초전도체 어쩔 수 없이 끌려다닐 거예요. 당분간은. 다만 제3의 투자자 그리고 리바운딩 구간 이 부분을 따진다고 하면서 최대한 내가 여기까지의 수익률을 만들어내야 된다. 그리고 나서 그 수익금을 계속 이 이벤트 끝날 때 황산당으로 가야 되고 만일에 이런 초전도체가 끝난다고 하더라도 얘는 어느 정도의 가치 정도는 부여할 거예요. 왜? 실패냐 아니냐 의미가 없어. 오히려. 이유는 본업이 있었고 꾸준히 했었고 케이블이잖아. 케이블은 실제로 엘리베이터에 쓰이고 있다는 거고 이해되시죠?
자, 여기서 핵심을 잡으시면 지금은 어떻게? 리바운딩 플레이어를 잘 해서 최소한 내가 여기까지 가는 평가 금액을 만들어 놓고 상방을 간다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제2차전인 황산남으로 가야 된다. 이해되셨나요? 자, 그리고 나서는 여기 텔레그램 제가 하고 있죠. 자, 이렇게 좀 오늘 빠른 속도로 볼 텐데 시장을 알고 업종을 보고 가야 된다라는 것처럼 자, 이거 뭐 오염수 방류 나오죠. 오늘 아까 올려드린 건데 17일 오염수 방류가 하게 되면 월요일 날 예측에는 중국 관광을 중국인들이 일본 관광을 취소하죠. 그럼 국내로 올 가능성이 있다. 가능성을 알고 있어야지. 자, 오늘 뭐 KBS에서 LK99 방송 뭐 이것도 휴일 LS연선 선암 여기 나오죠. 변동성 거래해라. 왜? 초전도추가 쉬어갈 때 이런 애들이 움직일 거다. 맞죠? 그리고 포스코 DX 코스피 이전 상장 미리 말씀드렸습니다. 위에 올라올 거예요. 자, 보여드릴게요. 자, 포스코 DX가 공매도 청산. 이유는 뭐다? 코스피 이전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 예. 과거의 셀트리온처럼 빠진다의 공매도 세력들은 사서 갚아야 된다. 이 이슈. 알아야지. 이거 하루 전에 올려드렸어요. 이날. 저 위에 보시면 알 거예요. 여기 올려주시는 분들의 수익률이에요. 자, 아스트 테라사이언스. 할 땐 하는 거예요. 뭐든. 흰 고양이 검은 고양이 필요 없어요. 믿는 게 아니고 시장의 변동성을 느끼고 그 종목이 마찬가지. 여기서 담보대출. 여기서 담보대출. 근데 이제 조심해라. 알면 되죠. 시장에. 이렇게. 포스코 DX. 204% 수익 냈죠. 이건 저희 연구소에서 6개월 전부터 제가 이제 나와서 6개월 됐어요. 연구소 차린 지. 그래서 이제 애널리스트 펀드 매니저들이 이제 16명 정도 모이기 시작했고 그래서 연구소 자금이 필요해서 팔았고요. 종목이 겹친 적은 없습니다. 여러분들한테 이런 설명하는 종목을 거래해 본 적도 없고 금감원에 다 신고합니다. 저희 운영육들은 자, 이렇게 연구소에서 일단 중기 종목 차익했다. 예. 처음 채널 들어서면서 했던 부분이고 찍은 적도 없어요. 이 종목은. 자, 포스코텍스 비싸게 팔지는 않았어요. 왜? 이 이슈가 나올 때 나는 판단하였기 때문에 가격도 저점에 팔았죠. 자, 38,656원. 그죠? 그냥 나오는 이슈대로 44,000원까지 갔네요. 그럼 여기서 또 1억 몇천 더 먹었을 거다. 아니요? 지켜놓은 가격이 있으면 지켜야죠. 왜? 이런 분들 있어요. 나 삼성전자 5만원에 샀는데요. 20% 먹을게요. 그래요? 20% 수익 났네. 어떻게 하실 거예요? 시장은 좀 과열 같은데. 아니, 난 1년은 들고 가는 스타일이에요. 하면 안 된다. 1년 누가 만들어 놓은 겁니까? 적금입니까? 안 돼요. 내 가격이 어느 정도 왔다라면 2달을 보더라도 그게 열흘 안에 과열로 올라갔다라고 하면 차익을 해야지. 왜 그렇게 본인만의 생각에 빠져드시는지 모르겠다라는 겁니다. 실수가 있어서 요 가격까지 오면 팔 거야. 근데 또 오면 사람들이 안 팔지. 그러면 안 된다. 그게 단기인지 아닌지 시장의 업종이 움직인 건지 봐야 되는데 자, 미세라사이언스 42%. 비만, 펩트론 미리 올려드리죠. 자, 천천히 0.7배로 보세요. 오전 8시 11분 미리 올려드리죠. 그러면 펩트론이다. 왜? 비만약, 당뇨병 치료제에서 발전된. 그러면 딱 그렇죠? 이건 여기서부터 말씀드리긴 했지만 여기서부터는 단기 거래입니다. 이 가격까지 생각하게 되면 내가 10,000원에 산 거 어떻게 또 사냐? 단기 거래입니다. 시장에 순응하는 거예요. 단 여기선 피하라고 했었죠. 왜? 실사 때문에 오른 거니까. 이해되시죠? 자, 슈퍼컴퓨터 뭐 일맥상통한 거 아닙니까? 그냥 올려드리는 거예요. 미중 무역 갈등. 자, 슈퍼컴퓨터, 양자컴퓨터, 초전도체, 맥신 뭐 하나의 똑같은 논리다. 왜? 저온 상태에서만 이루어지는 거니까. 프리고진 배반해서 푸틴이 암살했다. 뭐 이런 내용. 시장의 분위기도 빨리빨리 알아야 돼요. 저는 언제든지 시장에서 이거 나오죠. 돌아온 뉴요커 분비는 면세점. 자, 면세점주도 좋아하실 거다. 자, 이렇게 많이 빠져 있는 종목들인데 호재가 나오면 반등 속도는 빠르다 이겁니다. 자, 이렇게. 근데 이게 똥인지 된장인지는 알아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폴라리스 오피스, 그쵸? 네이버 이슈 나오고 한글과 컴퓨터, 할 땐 해야죠. 자, 이렇게. 이것도 마찬가지. 자, 이런 겁니다. 나오죠? 한글 컴퓨터에서 만든 네이버 하이클로바. 그러면 폴라리스 오피스와 네오.
자, 미리 근거를 가지고 투자하는 뜻입니다. 뭐 종목 몇 얼마의 매수 이게 뭐가 중요해요? 여러분들도 생각해 보세요. 냉장고 사러 갔는데 냉장고 기능 따져 보시죠. 그냥 냉장고 삼성 거 주세요 하나요? 아니죠. 주식도 그래야 됩니다. 이게 뭐 하는 종목이다? 의료? 아하, 아하, 아하. 오케이? 그쵸? 여기도 나오죠. 엔비디아 하면 바로 TFE, PSL, 콜든스, STI, ICC 한번 몇 개만 볼게요. 이렇게 바로 한미반도체 후속탄에 있는 애들을 바로 서치해서 단기 거래로 찔러 넣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지. 자, 그리고 큐비스, 맥신 72% 수익. 왜? 초전도체 테마가 쉬어갈 때 2011년도 거 끄집어 왔고 뭐 앞으로 어떻게 될 거고 바이오 3천당 제약 단기 수급 이슈 있어서 오른다. 자, 3천당 제약 볼까? 자, 이거 봐요. 올려드렸는데 다음날 그쵸? 이런 겁니다. 이날도 살 기회는 분명히 있어요. 다만 떠서 시작했기 때문에 다음날 갭상에 팔아야 되고 3.5% 나인테크 뭐 금리 올린다. 자, 천천히 볼게요. 쭉쭉 가다 보면 여기서 다루는 거는 종목도 중요하지만 물론 이제 앞으로 선암이라는 종목도 다룰 겁니다. 계속 여기 나왔죠. 포스코 DX 뭐가 나와요? 미리 말씀드리죠. 8월 23일 상장되니까 거래소로 이전하니까 반드시 오를 거다. 자, 8시 50분 정도에 제가 단기 문자를 한 번씩 보내드립니다. 초급등, 뭐 초전도체, 양자 컴퓨터 똑같은 말. 여러분들은 이런 걸 원하죠. 종목 하나만 딱 집어주세요. 예. 있을 때가 있긴 하죠. 근데 그렇게 하면 오래 가지 못하고 항상 뭐다? 쉽게 번 돈은 본인이 알아서 활용을 해버리려고 노력을 한다. 제가 아무리 수행해도 한 번씩 실수하셔서 저한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된다 안 된다? 사람이니까 되는데 그러시면 안 된다. 시장을 보고 뭐 업종을 보고 항상 언제든지 시장의 변화가 과거 코로나 경제 위기 올 때쯤에는 나갈 수도 있어야 된다. 자, 이렇게 수익 나는 거다. 뭐 손실 나는 것도 있지만 이거야. 신성 델타테크 기다 아니다의 하한가에 베팅을 하니까 이렇게 수익이 나죠. 이분은 18억 하시고 지금 40억 넘었습니다. 뭐 저희 연구소 뭐 시설 자금 뭐 해주시다는데 저희는 문자는 무료예요. 예, 통신사에서 예, 후원해주고 있고 그리고 저희가 은행권 대상으로 해서 은행은 저희 애널리스트가 어떤 뭐 파생 그리고 시장의 뭐 주도주 이런 것들을 이 퀀트 투자를 해서 이렇게 주도주를 좀 이렇게 제시를 하고 그 자금들을 이렇게 하잖아요. 파생 상품 뭐 채권.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거는 계산기를 돌릴 뿐 제 의견이 가장 크다고는 하더라고요. 왜? 시장이 이렇게 움직이고 살아 숨쉬기 때문에 과연 어떻게 해야 될까? 정확한 논리로 1 더하기는 2가 주식시장의 법칙이 아니라는 거죠. 예, 그래서 저도 뭐 여러분들 오래 뭐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체력이 좀 달리고 예, 여러분들 뭐 힘내라 뭐 파이팅 이런 거 좀 이제 하는데 참 뭐랄까 그게 많지가 않아. 예, 그래서 어느 쯤 되면 제가 자연스럽게 사라지면 아 사라졌구나 생각하십시오. 자 여러분들 하는 거 보면서 제가 할게요. 뭐 어떤 분들은 뭐 녹용 보내주시고 뭐 하시더라고. 그분은 제가 반드시 그래도 소통을 한번 계속 할게요. 자 맥신, 자 2차전지, 엔비디아. 여기 나오는 것들은 일단은 아마 시장에 나오는 것보다 30분은 빠를 겁니다. 예, 탐방 갔다 오는 자료부터 예, 저희 후배들 이렇게 쭉쭉 이렇게 대지주 고점, 뭐 셀트리온, 비만약 계속 나오죠. 6개월치라서 그동안 6개월치 있었던 것들 이렇게 이 사람은 시장이 이렇게 할 때 이렇게 대응했고 최근엔 이렇게 했구나. 이제 알았다. 이런 것들 보내드릴 테니까요. 요거는 이 텔레그램 방 링크를 보내드릴게요. 필수입니다. 서남도 다룰 겁니다. 초전도체 움직일 때 빈 공간 요번처럼 아시죠? 타점도 실시간으로 다룰 거고 경제 이벤트가 나왔을 때도 여기서 빠른 속도로 다룰 거고 자 아시죠? 결국은 지금 선암을 들고 있어서 고점에 힘드시겠지만 리바운딩 구간 때 최소한 낙폭을 줄이시고요. 그리고 황산나무 업체 그리고 여기서 텔레그램 방에서 앞으로 중기적 장기적으로 건전한 투자를 한번 해보자고요. 아시죠? 뭐다? 시장을 알고 업종을 알고 종목을 알아야 오래 롱런할 수 있다. 아시죠? 거기에 충분히 시장이라는 게 반영되게 되면
크게 10배, 20배 수익 낼 수 있다. 저도 1000억을 가지고도 스타펀드 매니저를 7년 동안 했죠. 500억씩 수익 내고 때로는 1조까지도 수익을 낸 적이 있었죠. 10배. 이유는 뭐다? 시장이라는 걸 봤다. 그리고 남들 다 망가질 때, 코로나 때, 이건 아닌 것 같다. 순응해야 돼. 근데 빠져들게 됩니다. 그 빠져드는 거를 절제할 수 있는 게 바로 타짜 영역이에요. 그래서 차민수 씨가 카지노 가게 되면 그런다잖아요. 딱 판이 아니면 일어나 버리고 다음 날 위해 싸운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8시 50분에 마찬가지로 단기 문자를 한 번씩 보내드리는데 20일 주식시장 열릴 때마다 매일이 아닙니다. 많으면 8번, 적으면 5번. 꼭 해야 될 때. 8시 50분에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자, 볼까요? 자, 이겁니다. 문자를 주신 분들 대상으로 해서 제가 꼭 해야 되는 게 보일 때. 자, 테라사이언스였는데요. 금요일 날 8시 50분. 자, 시초가 매수 1940원 매도. 이건 상한가 아닌데 상한가 가기 전에 제가 미리 말씀드렸고 유상증자 납입 지연이 됐어요. 일정 이슈 단기 낙폭 거래. 여의도 선수를 진입. 이게 시장 색깔이죠. 왜? 바닥에서 승냥이처럼 단기 거래. 그때 다만 증자 납입이 될지 안 될지 모르니 여기서는 단기 거래하자. 그러면 시초가가 1.9%에서 시작을 했고 종가가 상한가긴 하지만 그 갭만 먹는다는 거죠. 단기 거래라는 거 다음 날을 예측하지 않는 거예요. 한 20% 정도 수익이 나죠. 꼭 해야 될 때, 반드시 해야 될 때, 승냥이처럼 할 줄 알아야 되는 거죠. 아시죠? 종목을 믿지 마세요. 사람도 못 믿는데 중요한 거 뭐다? 시장의 움직임은 사람들이 센치, 감정과 표현이에요.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렇죠? 그거를 가지고 객관적으로 해석하고 서치하고 이게 장기 테마인가 아니면 단기 테마인가 그리고 이 종목은 보유를 해야 되는가 이런 것들도 빨리빨리 구분할 줄 알아야 된다. 맞죠? 여기서 계산기 돌리신 분 많죠? 그러면 안 돼요. 자, 할 수 있고 지나간 건 어쩔 수 없지만 바꿀 수 있습니다. 근데 또 여기서도 안 바꾸신 분 해야 되는데 안 해. 또 여기 왜 그러신지 모르겠는데요. 저를 이기려고 하지 마시고 시장을 이기려고 하세요. 아시죠? 자, 같이 가봅시다. 많은 연락 기다려 볼게요. 그리고 아까 텔레그램방 링크는요. 지인분한테 보내달라고 해야 됩니다. 혹시나 서남, 황산남. 요거는 여러분들이 보내주시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샵을 보내주세요. 샵 찍어서. 그래야 이게 스팸 문자 처리가 안 되고 그리고 텔레그램방 링크는요. 지인분 중에 주식하시는 분이든 마음 편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분들이 있으면 대신 제 번호로 보내달라고 해주세요. 왜? 이게 여러분들한테 이 자료하고 그리고 링크를 같이 보내게 되면 통신사에서 일단 거부가 나옵니다. 하도 스팸 문자가 많다고 해서. 그래서 일단 요 두 개, 서남, 황산남 이거는 여러분들 보내주시게 되고 텔레 이거는 지인분한테 대신 보내라고 해주세요. 요번까지만 좀 해주시고 지금 당장 방법은 없어요. 근데 9월 이제 방법을 좀 찾아볼게요. 하도 스팸 문자가 많답니다. 더운 날씨에 몸 건강하시고 그리고 오늘 일요일 벌써 4시 20분이네요. 저는 또 이제 은행기관에서 또 포트폴리오와 어떤 이런 시장의 분위기 그리고 최근 들어선 달러가 이렇게 되다 보니 자꾸 시장에서 돈을 빼서 외국인들이 떠나죠. 요거에 대한 각 기관이나 이런 의지들을 좀 보내달라고 해서 요거 잠시 또 정리해야 되는 시간을 갖다 보니 오늘 또 잠을 좀 늦게 자겠네요. 자, 구독과 좋아요. 이게 바로 여러분들이 저를 사랑하는지 보는 거고 저는 좋은 말보다 옳은 말을 하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아시죠? 자, 그리고 댓글로 힘내라. 화이팅! 이렇게 남겨주시게 되면 제가 그래도 이걸 하는 게 보람이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할 것 같아요. 아시죠? 자, 여러분들 일단 제가 있는 동안 최대한 그리고 여러분들이 가정 평화 왜냐면 이 주식 투자도 하나의 가정과 연결되어 있다는 걸 처음 알았습니다. 프라 이렇게 했는데 최근에 여기 들어오셔서 수익을 또 긍정적으로 내다 보니 가정이 좀 좋아졌다 이런 말씀을 하세요. 아시죠? 아이고 목이 막힌다. 감사합니다.